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하는 것만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함과 정직함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적절한 자기 통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한 말 때문에 2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했다가 결국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이 모든 순간에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특히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관계를 해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대인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요청받지 않은 비판은 받는 사람에게 실제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뇌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솔직한 의견이 상대방에게는 실제로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35세 직장인 김민수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친한 동료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저는 그의 발표 스타일에 대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솔직한 피드백을 했어요. 말투가 좀 단조롭고 슬라이드도 너무 복잡했어라고요. 그 순간 동료의 표정이 굳는 것을 봤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발표 불안증이 있었고 그날 정말 용기를 내서 발표했던 거였어요. 제 솔직한 피드백이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절대 피드백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요청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구할 때 또는 당신이 그들의 멘토나 상사로서 피드백을 줄 책임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피드백을 줘야 한다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긍정적인 관찰로 시작해서 개선점을 조심스럽게 제안한 후 다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인격을 비판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대부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비밀로 공유한 정보는 절대 제3자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지만 놀랍게도 가장 자주 위반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밀 유지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9세 교사 이지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정보가 특별히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공통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런데 수진이 이직한대라고 가볍게 언급했죠. 그런데 그 말이 순식간에 퍼져서 결국 수진이의 현 직장 상사에게까지 알려졌어요. 수진이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상사와 불편한 대화를 해야 했고 계획했던 것보다 서둘러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얘기를 함부로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사람들은 종종 그냥 한두 명에게만 말했어라고 변명하지만 그 한두 명도 똑같이 생각해서 또 다른 한두 명에게 말하면서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이건 비밀인데 라고 시작하는 대화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비밀을 말한 사람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3.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는 말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분노, 좌절, 상처와 같은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우리의 전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뉴욕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말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2세 회사원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에 동료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내가 이 일을 망쳤다고 소리쳤죠. 그 순간 정말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실수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고 동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감정적인 폭발로 인해 팀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그 동료와의 관계도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5분만 참았더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었을 텐데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6초 규칙을 기억하세요. 강한 감정은 보통 6초 동안 지속된 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전략은 24시간 규칙입니다. 중요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하루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쓴 메시지는 다음 날 다시 읽어보면 보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은 영원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 내뱉은 말이 스크린샷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4.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소문을 전파하는 것은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MIT 미디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소문은 사실보다 6배 더 빠르게 퍼지며 한 번 퍼진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는데 원래 정보가 퍼진 시간의 12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8세 사업가 최유진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에서 어떤 회사가 파산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인하지 않고 다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해당 회사의 투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는 당연히 크게 동요했죠. 결국 제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고 비즈니스 기회도 놓쳤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소문을 전하기 전에 항상 자문해 보세요. 이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가? 특히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 소문이 대상이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밀도 지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부정적 의견. 다른 사람의 중요한 개인적 선택 직업, 배우자, 라이프 스타일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특히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관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핵심적 선택에 대한 비판은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어 관계 회복이 가장 어려운 갈등 유형 중 하나라고 합니다. 45세 주부 정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예술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길은 너무 불안정하고 성공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현했어요. 딸의 미래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딸은 자신의 꿈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우리 관계는 수년간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걱정을 표현하기보다 딸의 열정을 지지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딸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선택에 대한 조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제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너의 몫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상대, 직업 선택, 주거지 결정과 같은 인생의 큰 결정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의견이 요청되지 않았다면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전략. 위의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다거나 솔직해야 한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침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1.
3초 규칙 사용하기. 말하기 전에 항상 3초를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말을 멈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초 동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싱크 원칙 기억하기. 말하기 전에 다음 질문들을 고려해보세요. 티트로 이것이 사실인가? H 헬프풀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I 인스파이어링 이 말이 영감을 주는가? N 네세서리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K 카인드 이 말이 친절한가?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적극적 경청으로 전환하기.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더 깊이 듣는 데 집중해 보세요. 추가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주거나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대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표현 방식 찾기. 꼭 말해야 한다면 더 건설적인 방식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직접적인 비판 대신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했어. 확실하지 않은 정보 대신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니 더 알아봐야겠어. 감정적인 반응 대신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5. 일기나 메모로 대체하기.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면 일단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종종 이것만으로도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중에 그 메모를 다시 읽어보면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지혜인 것이죠. 적절한 침묵을 유지하는 능력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고도의 사회적 기술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부당한 상황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상황에서는 침묵이 되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더 건강한 관계, 더 나은 평판, 그리고 더 적은 후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말하지 않았다고 후회한 적은 많지만 말했다고 후회한 적은 더 많다. 이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